최근 일본 드라마 바이럴 히트가 공개 직후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에서 최고 5위까지 치솟으며 일본 열도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일본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눈에 띄는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상황이었기에 많은 일본 팬들은 이를 대중문화 부활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작품은 순위권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차트에서 빠르게 밀려났고 예상보다 훨씬 이른 하락세에 일본 시청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작품이 일본 콘텐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었던 만큼 실망감도 더욱 컸습니다. 이 같은 기대가 형성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바이럴 히트의 원작은 한국 인기 웹툰 싸움 독학입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누적 조회수 20여 회를 기록한 초대형 히트작으로 이미 막강한 해외 팬층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싸움 독학을 활용한 콘텐츠를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는 해당 작품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됐고 당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서 장기간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 참교육 역시 한국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라는 점입니다. 싸움 독학과 참교육은 각각 누적 조회수 22억, 28억을 기록하며 비슷한 규모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원작의 인지도와 팬덤 규모가 유사한 만큼 일본에서는 바이럴 히트 역시 참교육처럼 장기간 흥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공개 직후 글로벌 탑5에 진입하면서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이럴 히트는 순위를 오래 지키지 못한 반면 참교육은 여전히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수준의 인기를 얻은 웹툰을 원작으로 삼았음에도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많은 팬들은 실사화 과정에서 진행된 각색의 차이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참교육은 공개 전만 해도 우려의 시선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품 내용 일부가 논란이 되면서 해외에서는 연재 중단 논란까지 겪었던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드라마가 공개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효과적으로 정리했고 이야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재구성하면서 완성도를 크게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포브스에서는 올해 최고의 드라마라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습니다. 반대로 바이럴 히트에 대해서는 각색 과정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이 레딧 등에 남긴 반응을 살펴보면 원작의 매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주인공 주변 친구들의 서사가 크게 축소되어 아쉬움이 남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작을 재미있게 읽었다는 한 프랑스 네티즌은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황만기를 작품에서 제외한 결정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드라마만 봤을 때는 제법 괜찮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웹툰을 접하고 나서는 실사판에 대한 아쉬움만 더욱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원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여러 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크게 달라졌고 매력적인 장면과 설정들이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웹툰 특유의 장점을 영상으로 제대로 옮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연출 방식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습니다. 레딧에 올라온 한 이용자의 감상문은 특히 많은 공감을 얻었는데요. 내용을 종합하면 일본판 싸움 독학은 일본 드라마 특유의 분위기와 영상미는 갖추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전개와 표현 방식이 일본식 리얼리티 코미디에 가까워 보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스타일이 싸움 독학이 가진 본래의 색깔과 잘 맞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원작에서 강하게 전달되던 공포감과 압박감, 그리고 강자와 약자가 충돌하는 순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실사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한국 드라마와 비교되며 더욱 큰 차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한국 작품들은 비슷한 장면을 다룰 때
시청자의 감정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연출로 깊은 인상을 남기곤 했는데 일본판에서는 그런 몰입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액션 장면 역시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싸움 독학 실사판의 전투 장면은 긴박함이 부족하고 움직임의 흐름도 단조롭게 느껴져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주지 못했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참교육은 액션만으로도 답답함을 날려버리는 듯한 강한 쾌감을 안겨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당 글 아래 달린 댓글들 역시 비슷한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작성자의 견해에 동의했고 일부는 차라리 한국에서 제작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남겼습니다. 원작 웹툰 싸움 독학이 워낙 큰 인기를 누렸던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치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결국 그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일본 시청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단순히 한 작품의 흥행 실패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 콘텐츠와 일본 콘텐츠의 현재 경쟁력이 더욱 직접적으로 비교되면서 실망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넷플릭스 순위 경쟁에서도 싸움 독학은 참교육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들은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글로벌 플랫폼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며 존재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참교육, 멋진 신세계 같은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글로벌 차트에 이름을 올린 뒤에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이 쉽게 식지 않으며 오랜 기간 인기를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일본 콘텐츠는 이번 사례처럼 잠시 순위권에 진입했다가 빠른 속도로 존재감이 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꼽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드라마는 이야기 구성 능력, 연출 역량, 배우들의 표현력까지 여러 요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작품들은 여전히 과거 성공 공식에 머물러 있다는 인상을 준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당시 사용하던 제작 방식과 표현 기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청자들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특히 하나의 플랫폼에서 전 세계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이용자들의 기대 수준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그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도전해 왔습니다. 새로운 형식을 시도했고 실패의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실험을 반복한 끝에 세계 시청자들이 원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콘텐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면 스토리 구성은 물론이고 배우들의 연기, 연출 방식, 영상미까지 발전하지 않은 부분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반면 일본 콘텐츠는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뎠고 그 결과 글로벌 시청자들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평가가 일본 내부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드라마가 연기력과 연출, 완성도 전반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이용자는 트위터를 통해 한국 작품들은 전 세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데 왜 이번 콘텐츠는 이렇게 빨리 잊혀지는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일본 방송업계 역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 제작진과 협업하며 드라마를 만드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I love you와 내 남편과 결혼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때 일본은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분야를 제외하면 예전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드라마와 영화뿐 아니라 웹툰,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글로벌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유행의 문제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목표로 삼고 제작 시스템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청자들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스토리텔링 전략을 구축하며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제작비 투자와 기술적 완성도 역시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결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노력과 끊임없는 혁신이 있었기에 한국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바이럴 히트와 참교육의 성적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고 싶다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